세상에, 이건 마법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100년 뒤의 미래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찾은 전 세계 외신 기자들과 해외 유튜버들이 공항에 발을 내딛자마자 비명을 지르듯 쏟아내는 말들입니다. 선진국이라 자부하며 우리를 내려다보던 미국, 유럽, 일본의 엘리트들조차 한국의 일상을 단 1시간만 체험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은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지금 이곳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굴복하게 만든 걸까요? 우리에겐 공기처럼 당연한 15가지. 일상들 지하철에서 터지는 광속의 와이파이, 호텔보다 화려한 고속도로 화장실, 그리고 밤거리를 혼자 걸어도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않는 완벽한 치안까지. 전 세계가 수백 년을 걸려도 도달하지 못한 그 꿈의 경지를 우리는 단 한 세대 만에 완성해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눈부신 기적은 하늘이 내린 운이 아니라는 것을요. 60년대 차가운 탄광 속에서, 70년대 타는 듯한 중동 사막에서, 그리고 밤새 미싱을 돌리던 그 고단한 현장에서 당신들이 흘린 핏눈물이 굳어 오늘의 아스팔트가 되었고, 자식만큼은 굶기지 않겠다는 그 처절한 약속이 오늘의 IT 강국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소피아 기자가 전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폐허에서 세계 최고의 국격을 일궈낸 당신들, 바로 우리 어르신들에게 바치는 가장 뜨거운 헌사입니다. 전 세계를 경악시킨 대한민국 15가지 일상의 기적, 그 찬란한 실체를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전 세계의 격변하는 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기록해온 외신 기자이자 자칭 타칭 선진국 전문가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지요. 하지만 오늘 저는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지식과 오만한 확신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선진국의 기준을 얼마나 경이로운 높이로 끌어올렸는지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려 합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제가 가졌던 상식의 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제가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화려한 외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유럽의 유서 깊은 공항들이 낡은 설비와 관료주의에 찌든 직원들, 그리고 1시간은 기본으로 잡아먹는 느려 터진 입국 심사에 매몰되어 있을 때 한국은 마치 미래도시의 심장부처럼 조용하고도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더군요. 짐을 찾고 게이트를 나서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여 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속도인가요? 혹시 제가 시간을 건너뛰어 미래에 도착한 건 아니겠죠? 저도 모르게 옆에 있던 동료의 팔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앞으로 제가 겪을 충격의 아주 작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취재 차량을 타고 고속도로에 올라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도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던 유럽이나 미국에서 화장실을 간다는 건 일종의 전투와 같습니다. 주머니 속에 동전이 없으면 아무리 급해도 문조차 열 수 없는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지요. 돈을 내고 들어간들 상황은 나아지나요? 눅눅하게 젖은 바닥과 텅 빈 휴지거리, 코를 찌르는 악취가 저를 반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휴게소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제가 실수로 5성급 호텔의 VIP 로비에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은은한 간접 조명이 대리석 바닥을 부드럽게 비추고 공기 중에는 향긋한 꽃향기와 함께 감미로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칸마다 설치된 비데는 기분 좋은 온기를 내뿜고 있고 거울 앞에는 여성들을 위한 화려한 파우더룸과 개별 세면대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길 위에 화장실에 안마 의자가 있고 아이를 위한 수유실이 따로 있다니요. 심지어 이 모든 명품 시설이 누구에게나 무료라고요? 저는 카메라를 들 힘조차 잃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외신 기자로서 전 세계 수백 개국을 다녔지만 단돈 1원도 내지 않고 인간으로서 이렇게 따뜻하고 세심한 대우를 받아본 적은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동행한 한국인 가이드는 제 경악 섞인 표정을 보며 그저 인자하게 웃더군요. 소피아 씨, 놀라지 마세요.
이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일 뿐입니다. 그 당연함이 주는 공포에 가까운 경외심, 그것이 바로 제가 이번 취지에서 느낀 첫 번째 소름이었습니다. 톨게이트를 지날 때도 제 심장은 멈출 듯 했습니다.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시속 100km로 그대로 통과하는데 요금이 0.1초 만에 자동으로 결제되는 다차로 하이패스 시스템을 보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톨게이트 앞에 7km 단위로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 그리고 요금을 내기 위해 창문을 내리고 지갑을 뒤적이며 쩔쩔매는 운전자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 세계 그 어떤 민족도 도달하지 못한 신뢰의 속도 위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차 창밖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매끄러운 도로와 질서정연한 풍경을 보며 저는 문득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거대한 기적의 선로들, 보석처럼 빛나는 휴게소와 물 흐르듯 흐르는 이 완벽한 문명들이 과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일까 하는 근원적인 의문 말입니다. 가이드는 제게 1960년대의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넌지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지금 우리가 달리는 이 경부고속도로를 닦기 위해 온 국민이 목숨을 걸고 피와 땀을 흘렸다는 이야기 말이죠. 돈이 없어서 독일의 차가운 탄광 1000m 깊은 막장으로 떠나야 했던 광부들, 낯선 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서양인 환자들의 시신을 닦으며 밤마다 고국을 그리워하며 울었던 간호사들, 그분들이 보내온 눈물 젖은 외화가 이 도로의 주춧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도로는 그냥 아스팔트가 아니었구나. 이건 누군가의 인생이고 누군가의 뼈아픈 희생이었구나. 지금 제가 누리는 이 압도적인 편리함과 풍요는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절대로 이 지독한 가난의 대물림을 주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자신의 생을 통째로 던진 위대한 부모님들의 결상전이었던 셈이지요. 제가 길에서 마주친 한국의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세월의 풍파가 새겨진 투박하고 굳은 손마디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똑똑히 압니다. 그 거친 손마디 하나하나가 바로 세계 최고의 공항을 설계하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명품 문화를 세우고 멈추지 않는 광속의 고속도로를 닦은 가장 거룩한 훈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유럽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낡은 건물과 비효율적인 관료주의 시스템 속에 안주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가장 낮은 바닥에서부터 피눈물을 흘리며 이 위대한 기적을 설계해왔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외신들의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건 국격의 대폭발이며 한 민족이 역사상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찬란하고도 위대한 대반전극입니다. 저는 오늘 외신 기자로서의 날카로운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 이 땅의 어르신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낸 이 일상이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충격과 감동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숭고한지 이제부터 하나씩 전 세계에 타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이 거대한 기적이 어떻게 오만한 선진국들을 무릎 꿇리고 굴복시켰는지 그 경이로운 현장 속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휴게소를 나와 다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길, 저는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들을 이어이어 목격하며 수첩을 채울 정신조차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끝은 어디인가?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제가 살던 뉴욕이나 런던,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마법 같은 일상이 한국에서는 공기처럼 당연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목격한 전 세계 외신들이 도저히 믿지 못해 직접 확인하러 왔다는 그 경이로운 15가지 일상의 실체를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바로 치안의 기적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 들어섰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장실에 가거나 전화를 받으러 나가면서 사람들이 수백만 원짜리 최신형 노트북과 지갑,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그냥 던져두고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럽의 노천 카페였다면 3초도 안 되어 통째로 사라졌을 물건들이 한국에서는 마치 투명한 보호막이라도 쳐진 듯 누구 하나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아무도 훔쳐가지 않나요? 제 질문에 한국인 대학생은 오히려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하더군요. 남의 물건에 왜 손을 대죠? 그리고 CCTV도 다 보고 있는데요.
그 무심한 대답 뒤에 깔린 높은 시민의식과 촘촘한 안전망은 소매치기가 무서워 가방을 앞으로 메고 다녀야 하는 파리 시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신화 속 이야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충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내려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시속 80km로 달리는 지하 깊숙한 터널 안에서 제 스마트폰은 끊김없이 고화질 영상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유서 깊은 지하철 언더그라운드에서는 터널에 진입하는 순간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일상이고, 뉴욕 지하철에서는 쥐가 돌아다니는 선로 위에서 통신 신호를 잡기 위해 팔을 흔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그 자체가 거대한 움직이는 컴퓨터였습니다. 고화질 영상통화는 기본이고, 사람들은 달리는 열차 안에서 주식 거래를 하고 쇼핑을 하며 시간을 압축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신 기술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국가의 배려가 집대성된 결과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한국의 약국 시스템이었습니다. 갑작스런 두통의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았을 때 저는 시계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약을 조제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분. 미국에서 약 한 봉지를 타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1시간 넘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 기다려야 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한순간에 씻겨내려갔습니다. 기계에서 드르륵 소리가 나더니 아침, 점심, 저녁 먹기 편하게 소분된 약봉투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환자분이 헷갈리지 않게 식후 30분에 꼭 챙겨 드세요. 약사님의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여진 이 광속 서비스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 몇 달씩 진료를 기다려야 하는 유럽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길을 걷다 마주친 버스 정류장은 또 어떠했습니까?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날이었지만 버스를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표정은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류장 의자에서 따스한 온기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온열 벤치. 누군가의 엉덩이가 시릴까봐, 누군가의 몸이 얼어붙을까봐 국가가 의자에 온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여름이면 거대한 파라솔 같은 그늘막이 펼쳐지고, 겨울이면 따뜻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정류장. 이 세심한 배려는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중심의 철학이 없다면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풍경이지요. 저는 이 모든 시스템을 지켜보며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거운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 완벽하고도 눈부신 미래 도시는 대체 누가 만든 것인가? 가이드는 저를 이끌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빌딩 숲을 가리켰습니다. 소피아 씨, 이 모든 편리함은 사실 50년 전 캄캄한 호롱불 밑에서 자식들을 공부시킨 부모님들의 눈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1970년대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견디며 도로를 닦던 한국 근로자들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지옥 같은 더위 속에서도 고향에 있는 자식의 학비와 나라의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우리 아버지들. 그리고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일어나 가죽의 끼니를 챙기고 차가운 빨래터에서 언손을 비벼가며 자식들을 키워낸 우리 어머니들. 그분들이 흘린 땀방울이 지금 한국 지하철의 와이파이 신호가 되었고, 그분들이 아끼고 아껴 모은 쌈짓돈이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지탱하는 건강보험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외신들이 한강의 기적이라며 찬사를 보낼 때 정작 그 기적을 몸으로 떼어가며 일궈낸 우리 어르신들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웃으십니다. 하지만 소피아, 이 기자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국의 일상이 세계 1위인 이유는 기계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기계를 돌리는 정신이 위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자기 자식만큼은 굶기지 않겠다는 처절한 작속, 내 나라는 내 손으로 세우겠다는 강인한 의지. 그 숭고한 정신이 15가지 일상의 기적을 만들어냈고, 이제는 오만한 선진국들이 한국에 와서 제발 우리에게도 그 비결을 알려달라며 머리를 숙이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이 젊은 시절 바친 그 고단한 하루하루가 지금 전 세계를 경악시키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나이를 드신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바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내놓는 가장 자랑스러운 훈장이자 기록입니다. 도심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제가 느낀 감정은 이제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선 경외심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유럽의 한 환경학자는 한국의 분리수거장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유럽은 환경 선진국이라는 이름표 뒤에 숨어 사실상 포기하고 있던 일을 한국인들은 집집마다 일상적인 의식처럼 치러내고 있다. 여러분,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분리수거 시스템의 한계에 부딪혀 결국 쓰레기를 혼합수거로 되돌리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아파트 단지마다 어르신들이 앞장서서 플라스틱 라벨을 떼고 캔을 찌그러뜨리고 종이박스에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요.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은 이 광경을 보고 이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시민 공동체 정신의 승리라고 타전했습니다. 내 집 앞만 깨끗하면 된다는 이기주의를 넘어 우리 강산을 지키고 후손에게 좋은 땅을 물려주겠다는 그 지독할 정도의 책임감. 그것이 바로 전 세계가 한국에 무릎 꿇은 도덕적 국격의 실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여전히 아날로그 도장 문화와 현금 결제에 갇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이미 현금 없는 나라를 완성했습니다. 시장 통해서 나무를 파시는 할머니조차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를 척척 해내시는 모습은 외신 기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전 세대가 이토록 빠르게 첨단 기술에 적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가난한 살림에도 소를 팔고 논을 팔아 자식들만큼은 세상 최고의 교육을 시키겠다고 다짐했던 그 뜨거운 교육열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으로 공부한 자식들이 IT 강국을 설계했고 이제는 그 자식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디지털 세상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강력한 인과응보입니까? 특히 의료 서비스의 현장에 서면 국격의 폭발은 정점에 달합니다. 영국에서는 치과 예약 한 번에 1년이 걸려 고통 속에 진통제로 버티는 노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미국에서는 맹장 수술 한 번에 집 한 채 값이 날아갈까봐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지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동네마다 실력 있는 전문의들이 포진해 있고 건강보험이라는 위대한 울타리 안에서 어르신들은 커피 한 잔 값에 본인 부담금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 비행기 값을 들여 한국으로 원정을 오는 외국인들이 줄을 잇는 풍경,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무시당하던 과거를 잊고 일어선 증거입니다. 저는 이 모든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외신이 굴복한 것은 한국의 반도체나 자동차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경악한 것은 70년 전 폐허 속에서 구호물자를 기다리던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단단하고 품격 있는 사람 중심의 나라를 만들었느냐는 그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결의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당신들의 주름진 눈가와 거친 손등이 그 비결의 원본이었습니다. 1960년대 독일의 어두운 탄광 속에서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고 되뇌며 석탄가루를 마시던 젊은 광부들이 계셨습니다. 낯선 이국 땅의 병원에서 말도 안 통하는 환자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밤마다 베개딧을 적시던 간호사 누이들이 계셨습니다. 중동의 타는 듯한 모래폭풍 속에서 자식의 편지 한 통에 다시 삽자루를 쥐었던 아버지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벌어온 달러 한 장 한 장이 모여 포항에 용광로를 지폈고 구미공단의 미싱 소리를 키웠으며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광속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았던 것입니다. 유럽의 귀족들이 수백 년간 쌓아온 성벽보다 더 위대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단 한 세대 만에 맨손으로 쌓아올린 이 기적의 성벽입니다. 이제 미국과 유럽의 지식인들은 한국을 배우러 옵니다. 어떻게 치안이 이토록 완벽한지, 어떻게 행정 서비스가 3분 만에 끝나는지, 어떻게 전국 어디서나 의료 혜택을 누리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시스템을 연구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부품은 기계가 아니라 가족과 나라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갈아 넣었던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희생이다 라고 말이지요. 이것은 인과응보의 역사입니다. 고생하신 만큼, 눈물 흘리신 만큼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가장 높은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제단 가장 높은 곳에는 바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외신들이 굴복한 기적의 실체는 바로 당신들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막에서는 이 눈부신 영광을 오롯이 어르신들께 돌리며 우리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향한 마지막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외신 기자의 시선으로 전 세계가 경악한 대한민국의 15가지 기적을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마무리하며 제 가심에 남은 것은 화려한 기술도 압도적인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풍요의 바다 아래에서 묵묵히 몸을 바치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거룩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카메라 렌즈를 돌려 이 기적을 일궈낸 진짜 주인공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가만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50년대 전쟁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타버린 잿더미와 지독한 굶주림 뿐이었습니다. 당시 유엔의 한 관계자는 이 나라가 재건되는 데에는 최소한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단 하나의 변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스스로를 불꽃처럼 태웠던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무서운 의지였습니다. 어르신들, 당신들의 청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1970년대 섭씨 50도가 넘는 중동의 사막에서 모래 섞인 밥을 삼키며 도로를 닦던 그 뜨거웠던 낮과 밤을 기억합니다. 가족 사진 한 장을 가슴품에 넣고 자식의 학비 봉투를 생각하며 살인적인 더위를 견뎌내셨던 우리 아버지들, 그리고 새벽 공기를 가르며 차가운 빨래터로 향했던 우리 어머니들, 고무장갑도 없던 시절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하며 자식들의 구멍난 양말을 꿰매던 그 언손마디가 오늘의 온열ben치가 되었고 따뜻한 아파트 월패드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겪은 보릿고개의 서러움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배부른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호롱불 밑에서 눈을 비비며 자식들을 공부시켰기에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강국이 된 것입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정작 당신들은 물로 배를 채우셨던 그 눈물겨운 헌신이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찬란한 왕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기적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운 좋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당신들의 수명을 깎아바치고 뼈를 깎아 세운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파독 광부의 땀방울이, 간호사의 눈물이, 공장 미싱사의 거친 호흡이 하나하나 벽돌이 되어 쌓아 올린 위대한 성입니다. 외신 기자로서 수많은 나라를 다녔지만 한 세대 만에 지옥에서 천국을 만들어낸 민족은 지구상에 오직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고개를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 마주하는 그 깨끗한 지하철, 따뜻한 버스 정류장, 3분 만에 약을 지어주는 약국, 그리고 밤늦게 다녀도 안전한 이 거리는 모두 여러분이 젊음을 바쳐 사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고생해서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됐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 마땅히 그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세월을 살아내신 분들이 아니라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국격을 폭발시킨 위대한 거인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15가지 기적은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수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드라마이고 가장 감동적인 성공 신화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굴복한 진짜 이유는 반도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반도체 속에 담긴 여러분의 정성과 그 반도체를 만들어내기까지 당신들이 보여준 불굴의 정신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한국의 행정을 배우러 오고 미국의 석학들이 한국의 치안에 감탄하며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문화를 동경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찬란한 봄날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전 세계가 우러러보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부디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일궈낸 이 풍요로운 세상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따뜻한 온열 의자에 앉아 지나는 사람들을 보며 저 평화로운 풍경을 내가 만들었지 라고 흐뭇하게 미소 지으셔도 됩니다.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헌신은 이 땅의 아스팔트 위에, 전파 위에, 그리고 우리 자식들의 심장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